안녕하십니까. 엠머니소프트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엠머니 ERP 동영상 강좌 5번째 시간 전표 입력입니다. 기초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엠머니 ERP는 회계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해서 약식으로 구매 판매 재고 노무를 추가한 시스템입니다. 그 회계 중에서도 오늘 진행할 전표 입력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엠머니 ERP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를 잠깐 보시면요. 이전 강좌에서 전표 승인 기능은 초기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본 강좌에서는 종합적인 설명을 위해 승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표 입력 메뉴에 가서요. 가장 핵심 기능인 분계 전표는 간단한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지급 전표, 입금 전표, 쉬운 분계 순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분계 전표로 와서 각 유형별 전표들을 입력해 보면서 설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계전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계전표 등록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마치 종이전표와 동일한 형태로서 일반 사용자들이 처음 접할 때도 쉽게 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계전표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매출, 유형자산의 취득, 매각, 그 다음에 어음과 같이 이런 모든 유형의 분계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만능전표 형식입니다. 다른 어떤 회사의 회계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은 일반 전표 이외에 메인 매출이라든지 유형자산, 금융자산 또는 어음 같은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별로 전표 처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번거롭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전표 처리를 하셔야 되지만 저희 엠머니 ERP의 분계전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매출전표 하나를 등록을 해보고 그 다음 각 유형별로 만능 분계전표 기능에 대한 것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계전표를 등록하실 때 좀 살펴보실 것들은 일단 자동 어떤 완성 기능이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격리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키보드로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포커스를 찍어놓고 키보드만으로 한번 업무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에 대해서 제품 매출 하게 되면 제점을 치시면 자동 완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적요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쓰던 어떤 적요가 있으면 자동 완성 기능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도 자동 완성이 되겠고요. 매출액은 한 20만원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부가세 예수금 하면은 자동 완성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요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이 두 번째 행으로 올 때는 탭만 치시게 되면은 위의 사항이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부가세는 2만원으로 주고 세금 계산서 유형들을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인지 아닌지도 세팅을 해주시고 플러스 버튼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행위 하나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외상 매출금 자동 완성해서 역시 적요 거래처 다 자동 완성해서 22만원의 매출 전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OK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데요. 전표 출력을 위해서 전표 발행에 체크를 해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전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출력 화면이 뜨게 되고 전표는 1207번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리셋되게 되고요. 다음은 만능 전표 기능, 즉 관리 항목이 상이한 각각의 개념 과목들이 어떻게 한 전표 안에서 모두 다 처리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과목을 보통 예금이라고 주시면은 맨 뒤에 관리 항목이 계좌번호 형식으로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품과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차변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입할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번호라든지 수량 같은 이런 관리 항목들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을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차변을 건너뛰게 되면 이제 매각 프로세스에 관련된 관리 항목들이 뜨게 되고요. 관리번호라든지 수량, 취득 원가, 지금까지 상각 누계액, 이번 분기 상각액이 뜸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대변에 매각할 금액을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을 한번 줘보시면은 받을 어음을 수취한다고 했을 때 이제 차변의 금액을 주시게 되면은 지급 일자라든지 어음 넘버라든지 발행인이라든지 지급 장소와 같은 받을 어음 수취에 관련된 프로세스 관리 항목들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받을 어음을 금액을 이제 대변해 주시게 되면은 대변으로 건너뛰게 되면은 이제 이 어음에 대해서 만기 추심인이 대금 지급인이 이제 처리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가세 예수금 또는 대급금을 주시게 되면 부가세에 관련된 관리 항목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각의 관리 유형들이 틀린, 즉 예적금 대장이라든지 고정자산 대장이라든지 또는 어음장이라든지 또는 부가세 관련된 항목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프로세스와 관리 유형들이 틀린 그러한 전표 내역들을 하나의 분계 전표 내에서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급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전표는 현금이라든지 은행이체, 법인카드로 돈을 지급할 때 사용하며 주로 경비라든지 외상대금의 지급 등에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외상대금 지급이라고 처리를 하고 거래처는 포스코로 줘서 지급액은 한 50만원 정도로 줘보고요.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은행이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행이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가 있겠고요. 계좌번호를 주시고 신한은행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전표 처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세창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승인 전표를 관리를 하니까 미승인된 전표들을 한번 콜을 해보면은 지금 외상대급 지급에 외상 보통예금이 지급 수수료까지 포함돼 가지고 전표가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입금 전표를 보면은 입금 전표는 지급 전표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입금 방법이 현금하고 은행 이체만 지원을 하고 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카드로 입금이 된다는 것들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전표 처리하는 데서 동일하게 포함돼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쉬운 분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분계는 일일이 분계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래 유형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표준저계를 선택을 해주시고 거래처도 가람 공물하고 하나 지정을 해주시고 수불 금액을 22만원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있는 걸로 하고 출납 방법은 계좌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를 누르시게 되면 카드 번호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계좌이체를 누르시게 되면은 계좌번호를 뜨게 되고 이 계좌에 대해서 생계에서 요원 선택하고 전자로 발행받았다 해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하단에 자동적으로 분계 처리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업무를 배우면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쉬운 분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클리어한 다음 쉬운 분계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분계에서는 거래 유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옆에 저교란에 표준 저교들이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준 저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저교로 입력하고자 할 때는 맨 아래 보시면은 빈칸을 입력을 하시고 전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직접 아래 가서 수작업으로 저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쉬운 분계는 상단에 입력하신 관리 항목들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계 전표를 만들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앞에 보시면 거래 유형이라든지 저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부가세 분계라든지 출납 방법 같은 이러한 관리 항목들을 잘못 선택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래 유형에 따라서 이 대부분의 거래 유형들은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출납 방법이 현금이라든지 계좌이체, 카드 결제 모두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래 유형 중에서 공과금이라든지 은행 수수료라든지 위상대금을 받거나 갖거나 또는 은행에 대한 입출금이 있을 때는 부가세 분계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 지급을 선택을 해주시고 조교란에서 은행 송금 수수료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부가세 분계는 아예 선택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막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은행 송금 수수료가 아닌 기타 수수료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부가세 분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납 방법도 현금이라든지 계좌이체, 카드 결제가 모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금, 입금이라든지 출금 같은 경우에는 출납 방법이 현금이라든지 카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대금을 갖거나 할 때는 카드로 갚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부가세 분계는 선택할 수 없고 출납 방법은 현금 지급이라든지 계좌이체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관리 유형에 따라서 뒤에 있는 관리 유형들이 잘못 선택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이 OK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을 해라.
그리고 클리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신규로 입력할 수 있게 화면을 초기화시켜라. 그리고 이 OK 클리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신규로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초기화시켜라 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쉬운 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소호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계 전표로 넘어가서 각 관리 유형별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앞서 입력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분계장을 열어놓고요. 또 우리 회사는 전표 승인 옵션을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전표 승인 미승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전표 관리 프로그램까지 열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에 대한 매입과 매각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기로 하는데요. 조회에서 유형자산 조회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서랍장 2개를 매입하고 양수책상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매각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계 전표로 가서 전표 일자와 부서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번호라든지 업무 그룹과 같은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를 지정해 주고요. 계정 과목에서 비품으로 서랍장을 문배철상에서 하나에 10만원씩 20만원에 2개를 매입을 합니다. 관리번호는 F-0003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2개를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 대지급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금액은 2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을 받았고요. 외상 매입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만원을 자동 완성된 계좌번호 중 신한은행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매입 처리는 끝났고요. 매각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을 주시고 계정 과목에 차변을 건너뛰게 되면은 유형자산을 매각 처리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들이 뜨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F-0001로 관리하던 유형자산을 하나를 매각 처리를 하는데요. 취득원가라든지 상각누계액 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조회에 가서 보시면은 150만원으로 3개가 있으므로 하나는 취득원가가 50만원이 되겠죠. 여기에 전 회기까지의 상각누계액과 당 회기의 9월달까지의 상각누계액이 합쳐져서 취득원가에서 빼주시면은 16만 2,306원이라는 매각 원가가 이렇게 발생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 처리를 해주시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16,230원 정도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그냥 외상 매출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금액은 차액이 17만 8,536원이 있으면 이걸 쳐주시게 되면은 차액이 0원으로 해서 전표가 완성이 되게 되고요. 이것들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계장에 가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한번 조회를 해보는데요. 데이터가 안 뜹니다. 우리는 미승인 전표를 관리하기로 했으므로 지금 미승인된 상태에서 아직 안 뜬 거고요. 이것들을 전표 관리 쪽으로 와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살펴보시면은 조금 전에 전표 처리한 내용이 확인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을 체크해서 승인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확인을 해보실 것들은 수정 처리까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승인과 수정 버튼이 동시에 뜨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수정 버튼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분계장 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승인 처리된 전표들이 확인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유형자산 대장에 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내역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매입 및 매각에 대한 처리를 했고요. 화면을 클리어한 다음에 그 다음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받을어음에 대한 수치와 보유 중인 어음에 대한 만기 추심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음 대장을 보시면요. 우리 회사는 3개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맨 위에 있는 것을 나중에 만기 추심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계전표에서 일자와 부서를 주시고 계정 과목에 받을 어음으로 이제 외상대금에 대한 회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서진 차체로 하고요. 차변에 금액을 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관리 항목에 받을 어음 수치 처리에 대한 관리 항목들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11월 30일을 지급일로 하고 어음 넘버는 가자 다시 번호를 주시고 발행인은 현대 모 비스로 처리를 해보고요. 지급 장소는 하나은행 을지로 점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외상 채권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진 자체에서 대변에 10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심으로 해서 받을 어음에 대한 수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유 중인 어음에 대해서 만기 추심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그래서 적용은 만기 추심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제 추심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차변을 건너뛰게 되면은 보유 중인 어음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란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유 중인 어음에 대한 번호를 주시고 만기 추심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어음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은 만기 추심에 대한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계좌는 하나은행으로 입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처리가 됐고요. 역시 미승인 전표이니까 전표 관리로 가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되는 건들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분계장으로 가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전표에 대해서 분계장이 잘 올라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음대장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음에 대해서 만기 결제됐다라든지 이제 새로 추가됐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나마 간단한 일반 전표들 뿐만 아니라 나름의 프로세스와 관리 유형이 따르는 유형자산, 받을 어음, 매입 매출 부가세, 예적금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강좌에서는 전표 승인이 관리되는 회사를 예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표 관리에서 전표를 승인한 다음에 분계장에 회계전표로서 기입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전표 수용도 현재는 전표 관리에서 진행하지만 만일 전표 승인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전표 처리와 동시에 승인 없이 바로 분계장에서 자료가 조회되고 여기서 또한 전표 수용도 바로 처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입 매출 관리 부분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엠머니 ERP에서는 재고 수불이 필요 없는 회사라면 분계전표에서 바로 매입 매출에 대한 전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일 우리 회사는 재고 수불까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매입 매출 메뉴에서 전표 처리와 동시에 재고 수불까지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